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한미 반도체 장난이 아니죠. 무려 장중에 24%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 시장이 투매가 발생할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그런데 그 투매가 이 한미 반도체에게는 기회가 될 거라고 했죠. 먼저 이 하락이 발생이 되면 이 두 개의 양봉이 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이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조심하라고 했고, 신규로 고려하신 분들은 뭐라고요? 이번 반등을 노려야 된다고. 상승 조정 상승 패턴은 급락을 만드는데 급반등을 만드니까 이거를 노려보셔야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게 나온 거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확히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이 지수에 대한 반등도,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이틀 전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맥점 차트를 좀 대입을 해볼게요. 일단 하락이 깊을 거기 때문에 이 양봉에 대한 건 다 훼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 구간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의 갭이 보입니다. 갭. 우리가 갭을 공부할 때는 뭐로 배웁니까?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 현재 구간에서는 이 갭을 메꾸는 형태가 나올 수는 있지만 지지에 대한 부분으로 작용할 확률도 크다는 거예요. 자, 보신 대로 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격이 뭐 23만 원대 이하 가격이 되겠죠. 지금 차트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갭라인이니까. 그런데 뭐 차트 보니까 갭라인이 안 하는데요라고 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시면 이게 이제 넥스트 거래소에서 이 갭 상단 자리를 정확히 찍어줬다는 거예요. 이 지수에 대한 하락 저점부터 이 종목에 대한 저점까지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지금 넥스트 거래소에서 이미 또 추가적인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한 건 뭐냐면은 이 온전한 추세도 우리가 이 맥점 차트를 이용해서 잘 가져왔지만 이 급락 이후에 이 급 반등까지도 제가 짚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이 공포, 엄청난 공포가 발생할 때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 현재의 이 급반등에서 또 같이 저와 함께 웃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급등한 이 한미반도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한미반도체의 흐름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릴 건데,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미반도체는 지금 오늘까지 해서 뭐 시총 24조인데 시총 40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이 추가 신고가를 충분히 갱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와 같게 생각하신 분들은 신고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기저기 이 영상을 뿌려줘가지고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지금 주포, 그리고 이 세력이 되어서 이 오늘과 같은 상승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설명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제 이 한미 반도체는 점점 이제 가을이 되면 될수록 변동성도 엄청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한 큰 그림을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시총 40조 충분히 가능하다. 뭐 50조도 가능하다. 뭐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야기해요. 뭐 지금 전쟁이 나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 할 수 있죠. 근데 뭐 전쟁이랑 반도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는 겁니다. 요즘 전쟁 다 이 AI로 하던데요. 예, AI 전쟁이던데. 전쟁 나니까 미국의 팔란티어 더 급등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국가 안보가 곧 자산입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패권이 곧 힘이라는 거죠. 그 힘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혜를 한미 반도체가 다 입는다는 거예요. 네. 자,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달리긴 했습니다. 과열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긴 해요. 그래서 좀 쉴 수 있다. 근데 그럴 때 뭐가 가냐면 부품주가 갑니다. 부품주. 다들 뭐 삼전 하이닉스가 갈 때 부품주가 같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얘네들이 먼저 선행을 하고 그 뒤에 낙수 효과로 가는 게 부품주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계속 일관성 있게 뭐 지수가 뭐 800포인트 코스닥이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도 저희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과열로 향해 갈 건데, 그때는 2차전지, 뭐 바이오, 뭐 이런 애들 시총 상위 종목들 제외하고는 반도체 부품주와 로봇, 얘네들도 끌고 간다. 그런데 아직 코스닥이 제가 보는 그 시대가 안 왔습니다. 네, 아직 안 왔다는 거. 뭐 이 시장 이야기는 좀 뒤에 다시 해드리겠고, 그리고 이 한미 반도체 기술적으로 보면 어떤 그림 나왔습니까? 자, 급락이 발생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또 양봉으로, 그러니까 장악에 또 장악이죠. 상승 장악이 나왔다가 그걸 하락으로 장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상승으로 장악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공포를 다 사들였다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조정이 다시 나오냐? 왜냐면 무섭잖아요. 이미 한번 급락이 나왔으니까. 저는 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조정이 나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번 조정은 아주 날카롭고 강하게 나온 만큼 상승 탄력도 더 강하게 발생할 거다. 즉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은 나오지 않는다.
자, 상승세가 나오면 제가 5월선을 타고 간다는 그 이야기를 23년도 파동에서 예시를 들어드렸고, 그리고 이 바닥 라인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갈 때부터 이야기했던 건 5월선에 대한 추세죠.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애들은. 근데 이걸 한 방으로 조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한방 조정. 그러니까 추세가 절대적으로 급락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 온전한 추세가 깨진 게 아니다. 오히려 공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탄력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완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패턴으로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뭐죠? 상승과 조정과 상승 파동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급락은 나오지만 더 강하게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구간과 이런 구간이 맥점이면 여기가 그래서 맥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게 지금 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조정을 주면은 개인들에게는 매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주는 거잖아요. 기회는 한 번이면 됐다는 겁니다. 그냥 올려야죠, 세력들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이 시장 어떤 거시경제 분위기가 공포로 휩싸였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 매수에 대한 버튼이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개인들은. 불안한 심리 때문에. 그 심리를 역행해야지만 또 추세를 먹는 건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추가 상승을 보고 있다. 40만 원에 대한 도달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의 이 움직임, 결국은 지금 시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시장의 움직임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거는 코스닥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말씀드렸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몇이라고 했어요? 이 500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했죠. 심리가 라인 때. 그러면서 오늘 엄청난 급반등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강조를 했던 건 우리가 코스닥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코스닥. 자, 물론 어제 코스닥 하락 강했죠. 마이너스 14%. 이게 그 9.11 테러 때 있죠. 그때 한번 이 14%짜리 하락이 나온 건데 그만큼의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역대급의 하락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서 매집을 해간 건 누구라고요? 이 외인과 기관이라는 거죠. 오늘도 수급에서 뭐가 보입니까? 개인들 또 코스피 사고 있죠. 코스피는 좀 지루한 흐름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 외인과 기관이 뭘 샀냐 이겁니다. 코스닥이죠. 최근 이 하락하는 구간대에서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매수한 주포는 외인과 기관입니다. 근데 왜 빠졌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죠. 왜 빠질까요? 매집이죠, 매집. 저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앞으로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매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6만 원일 때 외인 기관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면서 급등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를 지금 박스 라인으로 두고 여기서부터 지금 엄청난 매집을 하는 거예요. 이 상승세에서 매집, 투매대에 대한 매집, 그리고 최근 이 하락 구간에서의 매집입니다. 매수. 얘네가 매집을 하는 건 더 높은 상승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거를 제가 지금 상당히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봉으로 말씀드렸죠. 이 IT 버블에 대한 이 시세를 이야기를 하면서 2000포인트의 돌파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건 이 IT 버블의 이야기인데 어제 그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 방향성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전히 상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회전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변동성만 생긴 거지. 앞으로 코스닥의 주방향은 여전히 상방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 한미반도체도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아니, 이 한미반도체 코스피인데 왜 코스닥 이야기를 하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하는 거는 부품주 성향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HBM 슈퍼사이클 대장은 이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부품주들이 올라올 때 한미반도체도 같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밴드를 깨지 않고 올라오는 겁니다.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간 애들은 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밴드 안 깨고 추세로 나오고 있는 애들. 제일 센 게 반도체 부품이에요. 부품. 이번 조정에도 나온 거는 제일 강한 건 반도체 부품이다. 그 중에 코스피 대장은 한미반도체라는 거죠. 오늘 테크인, HBM 관련된 애들 오늘 또 상한가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는 밴드가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나 강한데 잘 홀딩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21만 원대부터 계속 하고 있지만 이 끌고 가는 게 이번 조정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왜? 강한 상승 뒤에 이 반토막을 내버리는 이런 조정이 나와버리면 이게 누가 버팁니까? 그죠? 당연히 팔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저야 수없이 강한 상승이 나왔던 애들이 이렇게 반토막 났던 경험을 워낙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픔들을 견뎌야지 또 이 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보유를 해갈 수가 있다. 정말 이 1%대부터 한미반도체 영상 진짜 열심히 올려드렸는데 또 고점 높여가면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토막이 날 때도 가져가자 홀딩하자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은 지금처럼 또 우리가 편하게 잘 가져왔지만 좀 편하게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제가 매일 이 전략
전략, 뭐 홀딩을 할지 말지 이런 걸 다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특히 뭐 이번에 리스크가 생기는 그런 자리들이 있죠. 이럴 땐 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 아직 포트에 없는데 사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맥점 라인에서는 이 매수 맥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화면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시장 이 특이점이 발생할 때 있죠. 그때 문자로 단체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여러분들 뭐 이때까지 지금 편하게 끌고 가고 있지만 이 한미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채널에 올려드린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이론인지 간단하게 보고 오겠습니다.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형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이 나오고 또 과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이 상승 시기에 매번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조정들이 이 현재의 방향성, 이 대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3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6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매번 짚어드렸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한 이 6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제가 말한 그 포물선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열이어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 현재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또 식혀지면 그때 다시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즉 이번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또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밴드에 터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더욱더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되겠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800포인트에서부터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그리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1215 찍은 겁니다. 이제 중간 정도에 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한번 추세가 이 발생이 되고 나서 즉 이 고점을 높이는 횡보세에 대한 조정인데 이 패턴이 또 마무리가 될 때 이 1월 달에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처럼 다시 한번 이 달리는 코스닥은 달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 밴드에 올 때,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올 때가 맥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조정 라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 시장도 그리고 이 종목들도 전부 이 맥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제가 잘 잡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좋은 저점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